왜 모두가 달걀을 찾는데 전문가들은 먼저 이 음식을 권할까요, 여러분? 달걀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걀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가운데 한 분은 이미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도인지 장애는 3분 가운데 1분 가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가 진단되기 10년, 15년 전부터 뇌가 조용히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가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달걀보다 더 먼저 챙기라고 권하는 음식 한 가지와 왜 이 음식이 기억력과 뇌세포를 지키는 데 중요한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도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오래도록 맑은 정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50세 이후에는 해마다 뇌의 부피가 약 0.5%에서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안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냉장고와 같습니다. 전기가 충분하면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되지만 전기가 자꾸 끊기면 안에 음식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듯 뇌도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꾸준히 공급받지 못하면 신경세포가 하나둘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흰쌀밥과 빵과자,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반복해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는 것처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몸은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뇌세포도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와 혈관에 달라붙어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과 물때가 쌓이듯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기능 저하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생각을 정리하는 전두엽의 연결이 점차 약해집니다. 계산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지며 익숙한 길에서도 순간적으로 방향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회로를 스스로 정리하는 신경망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듯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조금씩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송글씨를 쓰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를 줄인 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이 회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도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꾸준히 움직이고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세포를 오래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떠올리시겠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의외의 식품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에는 계란이 최고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포스파티딜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지금도 훌륭한 뇌 건강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 영양학에서는 계란보다 먼저 들기름을 챙기라고 권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뇌세포를 오래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있어도 집의 벽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새 벽돌만 가져다 놓는다고 집이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무너지는 벽을 보호해야 하듯 우리 뇌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가 산화와 염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쇠가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조금씩 녹슬듯 뇌세포를 둘러싼 세포막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되고 그 결과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억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즉 ALA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영양분은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며 그만큼 뇌세포도 더 오래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ALA가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의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DNF는 쉽게 말해 뇌세포를 키우고 지켜주는 비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논밭에 비료를 주면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듯 BDNF가 충분하면 해마와 전두엽의 신경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BDNF가 줄어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익숙한 일도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BDNF를 노예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뇌 속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원활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점차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 위축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들기름 하나만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질 때 들기름은 뇌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뇌세포를 어떻게 오래 보호할 것인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들기름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력을 더욱 높여줄 최고의 조합과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조합은 바로 들기름과 반숙 계란입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들기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계란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음식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고의 짝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포스파티딜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반면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들기름은 그 편지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입니다. 편지만 있어도 안 되고 길만 좋아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기억을 전달하는 신경망이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두 작은술 정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초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의 부담도 줄어들고 뇌세포도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들기름과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항산화 효소의 활동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 더해지면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기능과 항산화 작용이 서로 보완되어 마치 집의 지붕과 벽을 동시에 보수하는 것처럼 더욱 든든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과 블루베리 또는 적포도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안토시아닌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색소입니다. 들기름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마지막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천천히 씹는 습관입니다. 씹는 것과 기억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입을 30번 정도 천천히 씹으면 얼굴과 턱 주변의 3차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되고 이 자극이 뇌 혈류를 늘려 전두엽과 햄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우물에서 천천히 물을 퍼 올리면 맑은 물이 다시 올라오듯 충분한 저작은 뇌를 자연스럽게 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침 분비도 늘어나 소화 부담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과 좋은 조합을 알고 실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장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왜 기억력은 계속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이유는 좋은 음식을 안 드셔서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망치는 습관이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기에 계속 넣어도 필터가 막혀 있다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뇌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들기름을 먹으면서도 단 음식을 계속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 한 숟갈 먹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흰빵 과자, 달콤한 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반복해서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는 마치 투명한 접착제가 혈관 안쪽에 계속 들러붙는 것처럼 뇌혈관과 신경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지방을 공급해도 뇌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 안에 녹이 가득하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채소와 과일을 착즙해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당근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시지만 최근 영양학에서는 착즙보다 원물 그대로 먹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착즙 과정에서는 중요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통째로 먹거나 스무디처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 혈당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머금듯 당의 흡수를 늦춰주며 바로 이 차이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늦은 밤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것이 정말 뇌와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몸은 뇌를 청소하는 대신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의 제거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머리가 맑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기적을 만드는 만능약은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특정 음식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것은 단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혈당을 관리하고 충분히 움직이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엇을 하나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하나 줄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음식과 늦은 야식을 줄이고 착즙 대신 원물 그대로 먹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훨씬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치매가 뇌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보다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뇌를 살리려면 먼저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시죠? 근육은 단순히 걷고 물건을 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호르몬 공장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여러 유익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중에서도 BDNF와 IG, AP1 같은 신호물질은 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부가 매일 밭에 물과 영양분을 주면 작물이 잘 자라듯이 건강한 근육은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지키고 연결을 유지하라 는 신호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건강할수록 뇌도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해마다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여기에 무리한 다이어트까지 더해지면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하기 시작하고 결국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던 마이오카인의 양도 함께 줄어들어 뇌를 보호하는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해마와 전두엽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예방과 근력 운동을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치료 전략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벌 도보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고 다음 3분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조금 빠르게 걷습니다. 마지막 3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정리합니다. 약한 강도, 강한 강도, 다시 약한 강도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과 혈관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근육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걷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도 함께 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셨다면 잠시 일어나 집 안을 걷거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종아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움직이고 혈액이 움직이면 산소가 움직이며 산소가 움직이면 뇌세포도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몇 걸음을 더 걸었는가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운동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들기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재료를 공급한다면 근육 운동은 그 재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심방세동이나 협심증 뇌졸중 예방 때문에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하면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산패된 들기름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들기름을 한 병 사놓고 몇 달씩 상온에 두거나 햇빛이 드는 식탁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빛과 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신선한 기름이 조금씩 변질되는 것입니다. 산패된 기름에서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줄어들고 오히려 산화 물질이 늘어날 수 있어 뇌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염증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소량으로 구입해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평소보다 강하게 변했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아깝더라도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부종이나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사 기나오기처럼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와 식단을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맞추셔야 합니다. 들기름 역시 대부분의 경우 식단 안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지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다르고 질환이 다르고 복용하는 약이 다르면 실천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기름은 신선하게 보관하고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따라 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일어나면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 보십시오.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천천히 보충하면 몸의 순환을 돕고 하루를 한결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들기름을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십시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반숙 계란이나 삶은 채소에 들기름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숟갈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하셨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입을 최소 30번 정도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포만감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씹는 자극은 뇌혈류를 늘리고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소파에 눕거나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가볍게 집 안을 걷거나 집 앞을 10분 정도 산책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벽을 짚고 스쿼트를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에도 좋은 신호가 전달됩니다. 오후에는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걱정거리만 붙잡고 있으면 뇌도 쉬지 못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은 뇌에게도 꼭 필요한 휴식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뇌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늦은 야식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손글씨로 짧은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은 공원을 걸었다. 손주와 통화해서 기뻤다. 들기름을 넣은 나물을 맛있게 먹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동은 기억을 떠올리고 손을 움직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의 작은 습관이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의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선한 들기름을 꾸준히 먹고 천천히 많이 씹고 매일 조금씩 걷고 잠시 멍 때리며 뇌를 쉬게 하고 저녁은 일찍 마친 뒤 손글씨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5가지가 쌓이면 내년에 뇌가 달라지고 10년 뒤에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실천할 뇌, 장수 루틴 이제 모두 기억하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부터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계산이 느려지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뒤의 치료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들기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들기름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가장 좋은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천천히 30번 이상 씹기 하루, 조금이라도 걷기 근육을 유지하기, 늦은 야식을 피하기, 충분히 잠을 자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잠시 뇌를 쉬게 하는 시간까지. 이 모든 습관이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의 뇌는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들기름을 신선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내일은 한 입을 조금 더 오래 씹어 보십시오. 모레는 집 앞을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쌓인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하시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뇌를 위해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웃고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며 공원을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걱정보다는 든든함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들기름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꾸준히 이어가셔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는 분명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들기름 준비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래도록 건강한 기억을 지켜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